안녕하십니까.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바라는 올광재입니다. 제 유튜브에 대해 정비사업위원장이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은 반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간 거짓말했다. 올광재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옳아. 그런 주장입니다. 항변 중에 자백을 하는 꼴이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도 엉터리 주장이 많아 오늘 다 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먼저 올광재는 전편 영상에서 신탁사가 2018년에 보낸 신탁보수 240억 원 한도 확약 공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위원장이 신탁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6년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은폐해왔다고 지적한 것 아시죠? 그런데 오늘 위원장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탁수수료 관련 공문은 2024년 8월 4일 카페에 올렸고 그즈음 신탁사 공식 단톡방에도 수차례 올렸습니다. 비대위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광재가 지적한 위원장의 공문 은폐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오늘 답변은 2024년 8월 4일 카페에 올렸다고 마치 문서를 일치감치 공개했다는 듯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24년 8월 4일 이전까지 약 6년 동안은 공문을 은폐해왔다는 뜻하지 않은 자백을 한 셈입니다. 이런 자백을 항변 중 자백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사 공식방은 금년 7월 30일에 개설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공개했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즉 6년간만 숨겨두었다는 주장을 에둘러 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그러니 나는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얘기는 소유자들이 알아서 짐작하라는 것인가요? 이분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언제 무슨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기억 못해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의 두 번째 반박은 또 이런 얘기입니다. 240억 상한액 설정에 대하여 신탁사 발송 문서뿐 아니라 원래 주지 않는 신탁사 내부 결제 문서, 기한문까지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비대위 주장은 명백히 회의 사실입니다. 웬만해선 오탈자가 없는 위원장이 무슨 일인지 허위 주장을 회의 주장이라고 혀 꼬인 글을 썼습니다.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진심이 꼬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오탈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합니다. 의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입니다. 위원장은 신탁사로부터 공식 발송 문서를 받았는데 굳이 내부 기한 및 결제 문서까지 왜 받아두었을까요? 사전에 약속한 모종의 거래 약속 증빙을 확실히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닐까요? 정상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공문을 받았는데 또 내부 결제 기한 문서까지 요구하다뇨. 심각한 갑질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부당한 요구를 수락한 신탁사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거액의 사업권이 걸린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키맨인 위원장이 달라는 대로 안 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의혹은 위원장이 소위 공개했다고 하는 공문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금년 10월에 공개한 문서는 2018년 6월에 작성된 기한 문서입니다. 그 공문에서는 수신처가 공란입니다. 그런데 올광재 회원님이 2024년 위원장을 압박해서 받은 공문은 발송 문서입니다. 수신처도 정비사업위원회입니다. 기한 공문과 같은 날짜입니다. 다만 공문 발송 도장은 기한 문서보다 약 10일 뒤에 발송한 것으로 발송 도장이 박혀 있습니다. 짐작컨대 먼저 내부 기한 및 결제 문서를 요구했고 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 수정해서 발송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내부 기한 문서의 수신처는 공란으로 두고 발송 문서는 수신처를 정비사업위원회로 기재했을까요? 일단 신탁사는 아무리 키맨의 요구라도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확약은 기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탁보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처는 공란으로 하고 다만 정비사업위원회는 참조로 기재해서 신탁보수 한도를 확약한 법률적 부담을 피해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걸 받아보고 정비사업위원회가 단순히 참조에 그친다면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수신처를 정비사업위원회로 바꾸라고 요구했던 것 아닐까요?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공문들의 형식과 내용이 비정상적입니다. 세상에 신비롭기까지 해요. 또 위원장이 공개할 때마다 다른 공문을 단톡방에 게시해서 소유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이 공문은 신탁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계약에 우선하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의 반박, 즉 항변을 하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 자백을 하는 꼴인 그 자백 내용을 다음 편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하도 이상한 반박과 주장이 많아 일일이 추적하기도 지칩니다. 이런 문제는 신탁보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2013년도 전체 회의 안건들, 특히 신탁계약의 이자율 등 핵심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은 신탁사업 동의는
다시 받아야 그간 쌓인 불신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제동의 과정에서 위원장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올광제는 계속해서 왜 다시 사업 시행자 제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제동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